오늘은 정말 말씀드리기 망설여지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려야만 하겠습니다. 땅을 파시려고 하시는 분은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팔 수 있습니다. 2023년 농지 거래량이 무려 30% 넘게 줄고 전국적으로 땅 거래가 사실상 거래 절벽에 부딪혔습니다. 고령 농민들은 평생 일군 논밭을 팔고 싶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랜드푸어 신세가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중장년층 매도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현실적인 매각 전략은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답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구독만 하지 마시고 옆에 종 모양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런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토지거래 시장에서 뚜렷한 냉각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전국 땅값은 2.15% 상승했지만 이 증가폭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훨씬 컸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 지역의 땅값 상승률은 0.92%에 불과해 고르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이와 괴를 같이 합니다. 2024년 전체 토지 거래는 전년 대비 2.7% 늘었지만 건물 부속 토지를 뺀 순수 토지 거래는 약 66.1만 필지로 1년 전보다 7.0%, 약 5만 필지나 줄었습니다. 2022년과 비교하면 무려 32.2%, 31.3만 필지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 통계가 시사하듯 농촌과 비수도권의 땅 거래는 사실상 절벽 수준으로 얼어붙었습니다. 경제 전반의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도 시골 땅 시장 침체에 한몫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경제 성장률은 1%대 초중반에 그쳤고 물가와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2024년 1월에서 11월 평균 자영업자 수는 전체 취업자의 20%에 해당하는 567만 명에 달했고 이들의 금융기관 대출 연체율은 1.70%로 9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는 가계 임대료와 재료비 부담을 키워 폐업을 늘리고 그 여파로 지방 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경제 활력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젊은 세대는 취업소득을 따라 도시로 떠나고 남은 농촌은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절반 이상인 118곳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며 대부분이 농촌 지역입니다. 2000년대 400만 명 규모였던 농가 인구는 작년 209만 명으로 반토막 났고 농가 고령화율은 50%를 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촌에는 농업 유통 서비스 일자리가 줄고 구매력 있는 소비층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더 치명적인 한방은 농지 규제 강화였습니다. 2021년 LH 땅 투기 사태 이후 정부는 농지법을 개정해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대폭 제한했습니다. 현재 농지를 사려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 농취증을 받아야 하고 심사 절차도 까다롭습니다. 경남신문 사설도 지적하듯 농지 취득 심사는 각 시군 농지위원회를 거쳐야 하며 농어촌공사 땅도 정해진 대상 농지밖에 사들이지 못해 농지 매매는 거의 실종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경연에 따르면 2013년에서 21년까지 연평균 2.5%에서 3.3%이던 전국 농지 거래 회전율은 2023년 1.7%로 뚝 떨어졌습니다. 농경연 최광석 연구위원은 2023년 농지 거래 회전율을 보면
농지 유동화 측면에서 사실상 거래량이 임계 수준까지 하락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그 격차가 더 큽니다. 같은 자료에서 개정 농지법 이후 도시의 회전율은 6에서 8% 감소에 그친 반면 농촌 지역은 13%에서 21%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농촌 땅 회전율이 1%포인트 금리 상승 시 8에서 10% 떨어지는 데 그친 반면 수도권 인근 땅은 16에서 26%나 급감했습니다. 그나마 비수도권 중에서도 인구 감소 지역의 타격이 가장 큽니다. 최 연구위원은 인구 소멸 지역에서는 농지 규제 효과가 컸다. 이자율이 다시 낮아져도 농촌 지역의 농지 유동성은 도시보다 회복이 더디고 인구 소멸 지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약하면 무주택자 비농업인의 매수가 막히고 대출도 어려워지니 땅값은 하락하고 거래는 멈추고 노년 농부들은 땅만 많고 팔 곳이 없어 노후 걱정만 커진 셈입니다. 취재 사례에서도 이런 폐쇄성이 드러납니다. 한 농민은 땅을 팔아 은퇴 기금을 마련하고 싶은데 살 사람은 없고 정부 규제만 두껍다고 하소연했고 언론은 이런 농촌 고령층을 랜드푸어로 묘사했습니다. 실제로 경북에서는 농지 거래 건수가 2021년 4441건에서 2023년 23,944건으로 약 40% 급감했고 같은 기간 땅값도 10% 정도 떨어졌습니다. 최광석 연구위원이 우려하듯 이대로라면 고령 농업인의 퇴로가 막히고 농지 처분 어려움이 누적되기만 합니다. 결국 현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선 매도자의 전략 전환이 필수적입니다. 지금까지 농민들은 과거 높은 집가 기대에 맞춰 땅값을 유지하려 했지만 수요가 완전히 얼어붙은 현실에서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즉, 지금이라도 매도자는 과거 기대가 아닌 현실적인 가격 책정으로 전략을 바꾸어야 팔 수 있다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은 규제 완화와 더불어 농어촌공사가 도입한 은퇴농 직불금 제도 등 현금 흐름 지원 방안을 함께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청자 입장에서는 과거 같은 값으로 땅을 올려두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냉정히 살피고 현재 시세를 반영한 가격 재조정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야만 거래 절벽에서 거래 회복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